안녕하십니까. 자, 역사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지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수업 시간 중간에 선생님 채팅창으로 줌 주소하고요. 선생님 아이디, 로컬 아이디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들고 중간중간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5단원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운동이라는 단원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게 근대 중국의 모색. 자, 중국에 관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중국. 그리고 중국의 이 당시 나라가 뭐였냐면 청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바로 청의 개항과 근대 운동. 자, 개항이라는 말이 나왔죠? 바로 서양 세력과 만났다는 겁니다. 서양 세력과 만났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군대 운동이 이루어지더라는 거 보고 할 건데, 오늘은요, 이 청의 개항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스님이 실은요, 지금 요거 하는데 벌써 두 번째 녹음입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장비가 오늘따라 따라주질 않는 이 아픈 가슴이 있었습니다. 음성이 나오질 않나? 막 짜증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녹음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청의 개항에 앞서 청의 개항하기 전에 이제 시대를 살펴볼 건데요. 18세기 후반 청의 쇠퇴입니다. 이 청이라는 나라가 슬슬 망해가는 습관이에요. 부정부패,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땐 부정부패가 있던가 봐요. 그리고 인구 증가인데요, 무려 1억이랍니다. 그럼 1억이라는 인구는 어느 정도 기억냐면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즉 라틴 대륙을 다 합쳐서 북남부를 합쳐서 때 1억이 안 됐대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부족 문제. 이유는 땅덩어리 좁은데 인구만 빡빡 늘어봐요. 농사할 땅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도시 빈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민은 일거리 없으면 뭐예요? 굶죠. 그리고 바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 요소가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리들 부정부패가 엄청 심하다 보니까 온 지역에서 백성들의 반란이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요, 이때 영국이 중국에 접근합니다. 인도를 먹고 인도를 완전히 식민지로 했던 영국이 접근을 하는데, 영국은 차와 도자기를 수입해 가요. 차와 도자기. 그리고 모직물을 수출하는데요. 이 영국이 이거 하면서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게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또 청은요, 무역을 통제를 하는데, 무역항을 강조로만 제한하고, 공해, 국가에서 허용한 무역, 국가에서 허용한 무역만을 하고, 영국은 청에 막대한 은을 지불로 무역 적자가 커졌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이 뭔 뜻이냐? 요걸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17세기와 18세기에 편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영국과 청이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근데 영국은 자유무역을 요구했는데 청은 공행이라 해서 국가, 광적으로는 한다 해서, 자, 차와 비단 도자기를 파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영국의 이 당시 국제 대금 물건한테 필요해졌던 게 은인데요, 은을 지불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역으로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요, 영국의 국가 경제가 휘달릴 정도였다고 그래요. 은이 모자라서요. 그자 이제 영국이 생각을 하죠. 무역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더 갖다 팔면 돼.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죠. 근데요, 청은 이 당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였어요. 굳이 해외하고 무역할 필요가 없을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갖다 팔기가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머릿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편, 일명 마약이죠. 여러분, 마약은 절대 해소도 안 되고 구경도 해소도 안 되고, 보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아셨죠? 여러분은 요거하고는 거리가 먼 양반들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제 아편을, 마약을 갖다 팔기 시작을 해요. 바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요, 청의 인도산 아편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은요, 이로 인해서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고요, 영국으로부터 많은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당시 은은 어느 국가 경제의 가장 깃받침이 되는 것들인데, 누가 그래요? 생각을 딱 파내면 되잖아요. 근데 파내는 것보다 더 나가니까 그럴 거죠. 파내는데 뭐 나가는 것보다 적으면 있냐고 누가 그런 걱정을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19세기 상강무역이라 합니다. 영국 청이 이렇게 거래를 해서 영국이 마이너스를 입자, 플러스를 받았어요. 영국은 인도에서 면직물 받아서 면화 사와서 플러스를 얻고,
1에 아편 팔고 어느 1에서 플러스가 돼서 여기는 같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뭐 그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뭐 제로가 된다 치더라도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거든요. 마약 중독자들이 증가하는데 미국에 이 1달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약 금단 현상 때문에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요. 금단 현상이 뭐냐면 마약을 일정 시간 안 하니까 사람이 뭐 완전히 망가지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을 면하면서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죽여서 꼴랑 가져간 돈이 1달러, 우리나라 돈 1,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너 왜 사람을 죽였어? 하는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약물에 취해서요. 상당히 위험한 거였다는 거죠. 자, 청나라는 이러다 보니까요. 이거 개선해야겠죠.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청나라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임칙서라고 하는 관리를 강조, 바로 공행이 벌어지는 항구에 파견을 하고 아편을 몰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이 아편 전쟁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죠. 아편 전쟁. 처음에 청이 이길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 별 몇 척 와가지고 우리 이기겠어. 우리는 그래도 대청이야 했는데요. 웬걸요? 하루 만에 광저우가 함락이 됩니다. 영국이 승리하게 되죠. 그 결과 난징조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난징조약에서요,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요. 피해는 청이 더 입었는데. 그리고 홍콩이라는 지역을 할양, 땅을 100년간 빌려주게 되고요. 5개 항구를 개항하고 공행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자 미국과 프랑스도 총과 저역을 지키면서 각종 이권들을 획득해 가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1차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아편 전쟁이 또 터져요. 뭐냐? 1차 아편 전쟁으로 영국이 원하는 만큼 획득을 못했대요. 그래서 이들이요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 2차 아편 전쟁은 에로 사건을 구실로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청을 공격하는 건데요. 교과서 잠깐 한번 볼게요. 약간 펴놨는데 덮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에로 사건, 자 여기 적혀 있죠. 청의 관리가 영국 배 에로에 승선했는데 영국 국기를 모독한 사건이래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침략을 해왔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원래 배가 있으면요, 국기는요, 배 꼭대기 있어요. 꼭대기. 중국 관리가 휙 날라서 여기 이렇게 섰을까요? 중국 관리가? 그럼 여기 있는 국기가 어떻게 사람이 모독을 했다고 하죠? 참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하려면 바닥에다 깔아놓지 않았을까요? 배 올라오는 데 깔아놓거나 뭐 어디다 그려놔놓고 밟아놓고 너 우리나라 국기 밟아서 시계 몇 대가 어거지 쓴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얘들은 우리 국기가 모독당했으니 너희들 한번 붙자 해서 제 2차 아편 전쟁을 이루는데 결국엔 또 져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텐진 베이징 조약이라는 것을 맺으면서 완전히 중국을 울며 반식민지화 시켜버립니다. 중국의 정치 제도는 그대로 둬요. 사회 제도는 뭐만 가져가? 경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연해주로 활용받으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편 전쟁은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흥성대원군이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2차 수업 짧게 하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줌에서 만나요.